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니스트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김미란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Secure Computation and its Application to Private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먼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Secure Computation의 소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최근 그 연구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ecure Computation을 이용한 그 Private AI 쪽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벤치마크를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빅데이터와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융합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개인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리나 알렉사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스마트 에이전트 클라우드에게 전송을 하게 되고 이 클라우드에 의해서 모여진 데이터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많은 양의 정보들이 이 클라우드에 모이게 되고 이 정보가 추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IBM이 날씨 정보로부터 수집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서 뭔가 다른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함으로 인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고 만약 우리의 샐러리 정보라든지 아니면 나이 정보, 생체 정보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체 정보들이 이제 남용이 된다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 팔러시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히파나 유럽에서는 GDPR 이러한 데이터 관련 법규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최근에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재식별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챗봇 이루다 맞죠? 네, 이루다로 인해서 AI 쪽에서 이제 윤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AI 윤리 준칙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윤리 준칙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은 사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싶고 예를 들면 안전하게 어떤 곳에 전송을 하고 전송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풀 라이프 스팬 동안 우리가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제 Secure Computation, 안전한 계산이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앨리스와 밥이 있고 각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어떤 블랙박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버에 이제 암호화하여 자신들의 데이터를 주면 이 블랙박스가 어떤 계산을 이렇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산값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아웃풋 해준다면은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그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제가 이제 그 암호화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사실 암호학, 암호 기술이라고 함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제3자가 판독할 수 없게 뭔가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그 암호화 단계가 있고 이를 이제 인크립션이라고 부르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평문이 있으면은 이것을 인크립션을 통해서 암호문으로 바꿔버리는 이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암호화 과정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제 복호화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고 데이터를 뭔가 앵글링 해버리고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2와 5가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이제 암호화를 통해서 뭔가 서버에게 보내고 이 서버가 2와 5에 해당하는 암호문 위에서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줬을 때 우리가 실제로 뭐 더하기를 하고 싶었다면은 2와 5의 그 덧셈의 결과인 7을 그 아웃풋으로 디크립션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암호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그 homomorphic encryption, 그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시나리오를 이러한 계산들을 안전하게 제공해주는 바로 암호 시스템 중에 하나로 최근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형이라고 한국어로는 이제 동형 암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동형이란 뭔가 형태가 같다라는 뜻인데 바로 조금 추측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두 공간이 평문 공간이 있고 암호문 공간이 있었을 때 이 평문 공간과 암호문 공간의 뭔가 형태가 같다라는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평문 공간과 이제 암호문 공간이 암호화라는 이 함수로 이제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라는 함수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메시지가 플레인 텍스트가 있었을 때 이 플레인 텍스트를 인크립션 암호화하여 이제 주는 이 암호문 상에 어떤 계산을 했을 때 만약 이제 이 암호문 상에서 암호문 간에 덧셈을 하는 것과 다시 디크립션을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원하던 그 X와 Y의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덧셈뿐만 아니라 이제 곱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메시지의 암호문 사이에서 어떤 해당하는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를 디크립션 하면은 곱셈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일련의 그 암호 시스템을 이제 동형 암호 homomorphic encryption이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의 함수 f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f가 이제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어떠한 메시지들을 암호화하여서 주고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f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계산들을 해서 이제 여기 인크립션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암호화하여 다시 디크립션을 하면 실제로 이게 맞네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 위에서의 함수값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그 결과값이 정확하게 그에 해당하는 계산을 이제 플레인 텍스트 위에서 하는 결과값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이 바로 이제 동형 암호인데요. 동형 암호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우리가 데이터에 그 직접적인 접근 없이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동안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어서 바로 이제 Secure Outsource Computation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뭔가 외주를 계산을 외주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그 계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더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인크립션을 하여 클라우드에게 주면은 어떤 외부의 컴퓨팅 파티에게 주게 되면 그 컴퓨팅 파티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추후에 이 데이터에 대한 암호문이 다시 필요할 때 그냥 처음 받았던 그 암호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사용 가능하고 이 암호문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휘발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재사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퀀텀 어택의 안전한 암호 시스템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중에 하나로 동형 암호가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향후 6년 안으로 이제 동형 암호 세계 시장이 아마 미국 달러로 이제 270 밀리언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동형 암호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2009년에 제 기억에 사실 처음 동형 암호 컨셉이 제안된 것은 1978년이었습니다. 1978년 동형 암호 컨셉이 제안이 되었고 저자들에 의해서 이제 동형 암호가 제안이 되었지만 몇 년 이후에 동형 암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40년 정도 이제 동형 암호의 암흑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 최근 IBM MIT였던 것 같아요. 네, MIT 박사과정이었던 PhD 캔디데이트였던 젠트리에 의해서 처음으로 증명 가능한 안전한 동형 암호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Y축은 평문 연산 대비 오버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는 거의 평문 대비 오버헤드가 거의 10의 13승 정도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동형 암호들이 제안이 되면서 알고리즘적인 최저가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에포트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동형 암호의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이제 향상이 되고 있었고 최근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문 대비 오버헤드가 10의 4승 정도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09년 대비 이제 2019년 같은 경우에 대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의 10의 9승 정도 스피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대표적인 동형 암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 2009년 처음 증명 가능한 안전한 동형 암호가 이제 제안이 되고 나서 2010년 이제 동형 암호의 Proof of Concept Implementation에 대한 이제 논문이 있었고, 그런데 동형 암호는 한 비트를 메시지로 갖고 비트 위에서의 XOR 그리고 비트 위에서의 AND 연산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OR 또는 AND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게이트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거의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아직 현실에 사용하기에는 아직 많이 멀죠.
그리고 이제 2012년 BGB 스킴이라고 하는 이 스킴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가 원래는 한 비트였다면 이제는 메시지 공간이 32비트 정수를 메시지로 갖고 이 정수 위에서의 덧셈 그리고 정수 위에서의 곱셈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는 많은 원래는 한 비트로 연산을 했던 것이 이제 32비트 연산을 지원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AS128 그 서킷을 이밸루에이션 하는 경우 대략 이제 3만 개의 정도의 게이트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3만 개의 게이트를 연산을 하는데 3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네, BGB 스킴을 향상시키고 향상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는 30비트 메시지 하나 위에서 연산을 지원을 했다면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 32비트 메시지를 벡터로 받아서 그러니까 32비트 인티저가 수천 그리고 수만 개의 30비트 메시지를 동시에 받고 이 벡터 위에서의 component wise addition 그리고 component wise multiplication을 지원을 하는 그 동양 암호 스킴을 제안을 하였고 그 IBM에 의해서 처음으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됐고, 같은 서킷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36시간이 걸렸으면은 뭔가 메시지를 동시에 패킹을 해서 계산을 하면서 속도가 500배 정도 빨라진 바로 이제 4분 정도 안으로 이 서킷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 스킴 같은 경우에는 TFH라고 이제 스킴이 불려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 비트를 가지고 오면서, 네, 여기서는 이제 비트 위에서의 난드 게이트를 지원을 하고, 이제 놀라운 것은 어떤 이제 특수한 그런, 네, 특수한 이제 뭔가 방법을 통해서 한 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거의 13ms 정도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동영 암호들이 이제 제안이 되면서 각자 동영 암호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BGB 스킴 IBM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Advanced Faster BGB 스킴 같은 경우에 32비트 연산을 동시에 이제 Component Wise Addition, Component Wise Multiplication을 할 수가 있고, TFH 스킴 같은 경우에는 비트 연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각자의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스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하고, 더 빠른 이제 구현을 가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네, 공개가 되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서 이제 뭐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나 머신러닝 그리고 바이오메딕 어널리시스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동양암호 그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네, 뭐 시큐리티나 API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네, 함께 이제 얘기하고 뭔가 뭐 시큐리티에 관련된 그런 합의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이 칸을 비워두었는데요. 네, 동영암호의 그 실용화를 한 발 더 앞당긴 바로 스킴이 이제 CKKS라고 하는 이 스킴인데요. 해안이라고도 불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 스킴은 제가 박사 과정 동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박사 과정 동안 네, 있으면서 이제 제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제 콜라보레이터들과 함께 만든 이 스킴인데요. 이 스킴 같은 경우에는 실수 계산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동양 암호 스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덧셈,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곱셈 연산을 지원을 했다면은 이 스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바돌림 연산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 계산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게 됐고, 저희 페이퍼의 첫 번째 페이퍼의 그 앞자를 따서 네, 해안, 그리고 뭐 네, 한자로 이제 성구안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상구안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영암호가 어떠한 랜덤 값을 이제 뽑아서 랜덤 값이 이제 어떤 비밀키를 이용하여서 복호화를 했을 때 어떤 작은 에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그 컨스트럭션을 기반으로 하여서 동영암호가 설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BGP 스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 랜덤한 값을 더해서 뭔가 랜덤아이즈 해버리고, 그런데 이 값을 이제 시크릿 키를 가지고서 이제 복호화를 하면은 메시지에다가 에러가 더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B를 좀 특별한 특별한 프로세스를 하여 이 에러에서 어떤 값이 이제 곱해진 그런 값을 이제 뱉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사실 이제 이 M을 구하고 싶으니까는 뭐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드 T 이런 연산들을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이제 공간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어떤 상위에 이 에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이제 하위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메시지가 뭐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면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이 에러보다 더 커지게 될 수도 있겠죠. 에러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이 에러와 메시지가 섞이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메시지의 상위 비트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없을 거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위 비트보다는 상위 비트를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그러한 이그젬플이 더 많기 때문에 기존 이러한 스킨들을 이용하면은 네, 기존 스킨을 이용한다면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B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넣는 과정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메시지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고 뒤에 이제 에러는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이러한 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상위에 있고 에러가 하위에 있는 이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러가 충분히 이 스케일된 메시지보다 작다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의 상위 비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이러한 라운딩을 이용하여서 축적되는 에러는 버려버리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수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하나의 일례인데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곱하고 이제 바돌림하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복구화를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펑셔널리티를 이용을 하여서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많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저희 스킴을 구현을 하여서 공개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대에서 만든 클립투랩에서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그리고 MIT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스킴을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의 마지막 칸을 저희가 이제 채울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이제 저희 스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 하나를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만의 실수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이 컨퍼런스 와이즈 애디션,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라운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격자 기반의 어려움성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스킨과 똑같은 하드니스 프로블럼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시큐리티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양의 실수를 이제 동시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동영암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그대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벡터 위에서 로테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 암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리미테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덧셈이나 곱셈 이런 연산들만 이제 가능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받올림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플레인 텍스트 위에서의 그 연산 그 코스트 모델과 전혀 다른 이제 암호문상에서의 코스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인 상태 위에 플레인 컴퓨테이션을 그대로 그냥 암호문 위에서 계산을 옮겨버린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동형 암호를 우선 잘 알아야 되고 당연히 저희 이 CKK 스킴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최적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런 지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CKKS뿐만이 아니라 이 동형 암호의 그 플렉시빌리티와 그리고 제너럴러티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진행된 연구들을 이제 AI 쪽에서 AI 문제들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네, 크게 이제 트레이닝과 인프런스로 나눠본다면은 제가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트레이닝하는 안전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닝된 예를 들면 이제 뭐 브레스트 캔서를 프리딕션 할 수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다른 이제 웍에서는 어떤 DNA 정보가 있고 그리고 그 정보에 해당하는 DNA 정보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나이나 아니면 몸무게 이런 정보 추가적인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이 DNA 정보가 이 DNA가 바로 이 병과 이 DNA와 병의 그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판단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베이시언 러닝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여서 이제 베이시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제 베이시언 서바이벌 애널리시스를 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연구들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런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니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트레이닝된 모델이 있었을 때 트레이닝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암호화된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정말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고 예를 들면 이제 뭔가 DNA 정보가 없었을 때 이 DNA 어떤 다른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DNA 정보를 추측하는 이러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이제 튜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활발히 사실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뉴런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제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이밸루에이션을 하는 것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리니어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사실 뉴런 네트워크 쪽에서는 훨씬 필요로 하는 함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연산들을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암호학적인 프리미티브도 함께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암호화된 행렬 위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그런 프리미티브도 이제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좀 더 일반적인 키 세팅에서도 이 CNN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어떤 공격자가 제한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이제 공격자가 좀 더 이제 능력이 많아졌을 때도 이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를 개발을 하였고
이런 개발된 프리미티브를 이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이 두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스크에 어떻게 동영암호를 적용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으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호화된 행렬들 위해서 계산을 안전하게 하는 이 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뭐 CKKS뿐만이 아니고 뭐 BGB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1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1차원 벡터인데, 그런데 저희가 아는 이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매트릭스 처음 저희가 봉착했던 문제는 이 2차원 매트릭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암호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은 바로 이제 이 2차원 행렬을 rowwise, 그러니까 rowwise 이런 식으로 벡터로 바꿔서 이 벡터를 암호화하고, 그러니까 이 2차원 행렬과 1차원 벡터를 동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이 벡터를 이제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을 이 벡터 위에서의 연산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벡터 위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벡터를 보시면은, 벡터 와이즈, 우리가 벡터 위에서 components wise addition, components wise multiplication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원래 원했던 이 매트릭스 합이 이제 components wise addition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A에 해당하는 벡터와 B에 해당하는 벡터를 더하기를 해주면은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더하기에 해당하는 값을 해주면은 바로 이 A와 B 덧셈에 해당하는 그 벡터의 인크립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그래서 컴포넌트, 어떤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라는 매트릭스를 뭔가, A라는 매트릭스의 그 permitted matrices, A1, A2, A3라고 하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고, B도 마찬가지로 어떤 permitted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 permitted 매트릭스 위에서의 component wise addition 그리고 component wise multiplication의 적당한 합성으로 이 매트릭스 multiplication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는 이제 64 by 64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0.6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바로 이제 첫 번째 그 CNN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 핸드리튼 숫자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 숫자 이미지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트레인된 모델도 암호화하여서 클라우드에게 주고, 이 클라우드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 컨볼루셔널 뉴런 네트워크를 계산을 하고, 저희가 특히 이제 매트릭스 이 컴퓨테이션을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되는 값은 바로 10개의 숫자에 대한 암호화된 확률들이 나왔고, 그 암호화된 확률들이 이제 암호화된 확률을 디크립션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에 대한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3이라고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안전한 행렬 위에서 연산은 뭐 CNN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이제 활용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그 엠리스트 암호화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1.6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뭐 제너럴 키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그 컨셉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오너가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오너가 뭔가 처음 이제
어떤 키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개된 키를 가지고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모델 오너도 공개된 그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뭔가 공개된 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에 해당하는 비밀 키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파티, 그러니까 키 제너레이터가 이 값을 이제 디크립션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데이터 오너와 모델 오너가 각자 서로 다른 키로 이제 암호화를 각자 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게 주면은 이 클라우드가 그 위에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암호화된 바로 결과값은 이 두 개의 키로 동시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복구하려면은 데이터 오너의 비밀키도 필요하고 모델 오너의 비밀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두 파티의 그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제 이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이제 강력한 안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멀티키 동형 암호를 설계를 하여서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CNN 이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하였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두 개의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싱글키 동형 암호보다는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포먼스 리저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루지스틱 리그레션을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트레이닝하는 그 연구를 소개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은 이제 아이리쉬 컴피티션, 프라이버시 앤 시큐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이 컴피티션에 참가를 하면서 그 컴피티션의 태스크가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트레이닝이었는데요. 사실 이 컴피티션은 2014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고, 미국 그 국립보건원의 후원을 받아서 이 컴피티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017년에 이러한 태스크가 주어졌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미싱 지노타입을 프리딕션 하는 이러한 태스크들도 2019년에 태스크로 나왔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2015년 처음 동형암호 트랙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출전을 했었고, 뭐 이렇게 상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제가 오거나이즈로 합류를 해서 같이 태스크도 만들고 이밸류에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의 어소시에이션 모델을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그 태스크가 주어졌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2017년 저희 CKKS 스킴이 제안이 되고 나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모든 팀들이 모든 팀들이 저희 스킴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제가 속했던 팀이 이제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문제 셋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사실 이제 머신러닝 어프로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가장 이제 고전적인 메서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계산들을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하는데 여기선 당연히 실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이 태스크가 이제 CKK 스킴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챌린지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폴리노미얼이 아니기 때문에
폴리nomial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로지스틱 펑션을 먼저 폴리노미얼로 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이제 로컬 포인트에서 그 approximation을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그 approximation method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이제 least square approximation 이 방법을 이용하여서 네, 로지스틱 펑션의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가장 네, 뭐 디그리 3도 디그리 5에 대해서 네, approximation을 하였고 이 approximation 된 이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n명의 유저가 있고 이 유저가 각자 어떤 병이 걸렸으면 1이고 걸리지 않았으면 0이고 그리고 genetic variant가 뮤턴트인 어떤 genetic variance, genetic information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D-dimensional feature로 주어져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처음 했던 것은 뭔가 이제 이 업데이트 포뮬러를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업데이트 포뮬러를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좀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바꾸어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업데이트 룰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G라는 벡터와 베타라는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에서 여기다가 이제 로직 펑션을 하고 그 값을 다시 이제 이 벡터 GI에다가 합을 하여서 이 디퍼런스를 베타에다가 더해주고 이러한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y라는 값도 필요하고 x라는 값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G라는 큰 매트릭스를 바꾸고 이 G라는 큰 매트릭스 자체를 아까 전에 소개드린 그 로우 메이저 포맷을 이용하여서 1차원 벡터로 바꾸고 그 1차원 벡터를 암호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그리고 인크립션 방법은 아까 그 secure matrix 컴퓨테이션과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스텝만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 시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 스텝에서 만약에 베타가 있었을 때 베타라는 벡터가 이렇게 로우 메이저 포맷으로 이제 이렇게 인크립션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G라는 매트릭스를 암호화해서 줬다고 하면은 components wise multiplication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값들을 얻고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은 어떤 첫 번째 컬럼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G1과 베타의 이너 프로덕트, G2와 베타의 이너 프로덕트 이런 이너 프로덕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안에 있는 값들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아마 뭐 시그마를 이제 액티베이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대신 뭐 디그리 3나 디그리 5의 그 폴리노미얼 approximated 폴리노미얼을 이제 액션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해주고 그리고 다시 더하고 뭔가 더하게 되고 다시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그 전 스텝의 베타에다가 컴포넌트 와이즈 에디션을 해주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의 그 베타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크케이스 스킴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뭐 이러한 이제 approximation을 사용을 하여서 다른 팀들의 퍼포먼스보다 이제 좋은 타이밍과 좋은 액큐리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2017년 저희 팀이 이제 처음으로 시크케이스 스킴을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모든 팀들이 이제 시크케이스 스킴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 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웍에서는 제가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 위에서 어떤 액션을 레커니션 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에 대해,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스켈레톤이 있었을 때, 이 스켈레톤을 암호화하고, 이 암호화된 스켈레톤을, 네, 클라우드에게 주고, 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모델 위에서, CNN 이밸루에이션을 해서, 뭔가 암호화된 결과값을 주고, 네, 준 결과값을 디크립션 하면은, 우리가 레커그니션에 대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네, 이러한 네, 연구들도 진행을 했었고,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데일리 액티비티와 그리고 폴 디텍션을 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 위에서 모델 위에서 네, 디텍션을 하는데 3초 이하 3초 정도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private AI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액션 레커니션을 좀 더 이제 어드밴스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액션 레커니션을 연구를 할 계획이고, 페이스 레커니션 또는 이제 보이스 레커니션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커멘데이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지놈 데이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용하여서 어떤 사람의 이제 personalized treatment를 네, recommend 해줄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recommendation 할 수 있는 그런 secure healthcare service를 에 관한 이제 관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앞선 소개드린 이 동영암호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며, 네, 또한 이제 프라이빗 트레이닝을 호스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AI 프리딕션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은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헬스케어나 파이낸스 그리고 매니팩처링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제 이메일 주소랑 이제 세부적인 이제 페이퍼는 제 구글 스칼라에 가시면은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그 데이터 위에서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계산을 해서 뭔가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어서 동영암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Secure Comput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영암호는 사실 Secure Computation의 Secure Computation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이고, 동영암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Multi-Party Computation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암호가 그 중에서 가장 뭔가 효율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비교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머신러닝 AI 쪽에서도 비교 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CKK 스킴을 이용을 하여서 이제 비교 연산을 뭔가 폴리노미얼로 근사를 해서 그 위에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 이제 비교 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CKKS 스킴을 써도 되지만은, 아니면은 아까 TFH 이런 스킴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이즈 연산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비교 연산이 필요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TFH 스킴도
좋은 네, 캔디데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러한 CK키 스킴이나 이제 TFA 스킴을 결합하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CK키 스킴을 쓰고 이제 어떤 네, 컨버전을 해서 TFH 스킴을 쓰기도 하고 이런 컨버전에 관련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실수 연산을 하는 경우에는 CKKS 위에서 하다가 만약에 비교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TFH 스킴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서 제공하는 비교 연산을 하고 다시 실수 연산이 필요하면 CKKS 스킴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네,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곳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동영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 나열한 이 6개, 여섯 개 컴퍼니? 네, 컴퍼니이기도 하고, 이제 인스티튜션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이제 동영암 CKK 스킴 C++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각각의 사이트에 가시면은, 예를 들면 뭐, 깃허브에 가시면은, 네, 누구나 다운을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제 기억에 디폴트는 이제 C++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개의 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코드도 이제 네, 구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은 네, C++일 것 네, C++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동영암호를 이제 대표적인 동영암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동영암호가 결국은 똑같은 하드니스 프로블럼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메시지를 어떻게 인코딩 하냐, 디코딩 하냐 이 정도의 이제 디퍼런스만 있어서 모두 다 같은 하드니스 프로블럼에 이제 기반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하드니스 프로블럼이 양자 연산에 안전하도록 이제 파라미터를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스커션을 저희가 이제 표준화 워크샵 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BGB 스킴이라든지 이런 TFH, CKK 스킴 모두 이제 양자 어택, 퀀텀 어택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확하게는 이제 퀀텀 어택에 안전하게 최소한 미니멈보다 안전한 파라미터를 잡아주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어떠한 퀀텀 어택을 적용하면은 이 하드니스 프로블럼을 더 빨리 깰 수 있냐, 깨지 못하냐, 이제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새로운 어택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제 잡으면은 이제 동영암은 다시 또 이제 그 어택에 안전하게 되고. 사실 정확하게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심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걸 이제 심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드 매너로 연산을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벡터를 메시지로 받아서, 네, 벡터 자체를 뭔가 하나의 뭔가 암호화된 데이터로 이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는 저희 이제 컨스트럭션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뭔가 이거를 네, 하드웨어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GPU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벡터 메시지를 뭔가 하나로 이제 하나의 어떤 다른 메시지로 컨버전을 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뭐 FFT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뭔가 하나의 뭔가 폴리노미얼을 컨버전을 해버려서 그 위에서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분야도 굉장히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GPU 구현이나 아니면 FPGA 구현을 네, 구현 관련된 페이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동영암호는 되게 굉장히 수학적인 네, 수학적인 난리지로부터 만들어진 암호 스킴이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수학적인 그런 네, 하드니스 프로블럼을 이용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장점을,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포스트 퀀텀 세이프 크립토그래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같이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